수만 명이 북적이던 거대한 석조 도시가 어느 날 통째로 텅 비었습니다. 신전도, 광장도, 정교한 달력도 그대로 둔 채였습니다.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밀림이 그 위를 천천히 삼켰습니다. 중앙 아메리카를 1000년 넘게 지배한 마야 문명입니다. 무엇이 이 번영하던 문명을 한순간에 멈춰 세웠을까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간을, 그날의 증거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야는 작은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멕시코 남부와 과테말라, 벨리즈에 이르는 정글에 수십 개의 도시 국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티칼 같은 도시에는 70m에 가까운 피라미드가 솟았고 그 아래에서 수만 명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영의 개념을 알았고 금성의 움직임을 거의 오차없이 기록했으며 수천 년 뒤의 날짜까지 계산하는 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에서 가장 정교한 문자 체계를 남긴 문명이기도 했습니다. 도시와 도시는 길과 교역으로 촘촘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옥과 흑요석, 카카오가 정글을 가로질러 오갔습니다. 그렇게 앞서 있던 문명이 9세기에 들어 빠르게 무너집니다.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티칼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중심 광장에는 거대한 피라미드 신전이 서로 마주보고 섰고 그 사이를 수만 명이 오갔습니다. 왕은 신의 후손으로 여겨졌고 그의 명령에 따라 거대한 건축물이 끊임없이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의식과 북적이는 시장, 돌로 만든 경기장의 구기 경기가 도시를 채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세기 안에 멈추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붕괴는 남부 저지대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서기 800년 무렵부터 100년 사이 거대 도시들이 차례로 버려졌습니다. 마야인들은 왕의 즉위와 전쟁, 승리를 돌기둥에 날짜와 함께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의 날짜가 9세기를 지나며 하나둘 끊깁니다. 마지막 날짜가 새겨진 비석이 도시마다 멈춰선 시점이 곧 그 도시가 버려진 시점이었습니다. 한 도시가 아니라 수십 개의 도시가 비슷한 시기에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이름과 업적을 돌에 새기던 손이 어느 순간 더는 새기지 않게 된 겁니다. 무엇이 이런 일을 동시에 일으켰을까요? 오랫동안 답은 미궁이었습니다. 외계인이 데려갔다는 황당한 주장부터 갑작스러운 대지진, 전염병, 외부의 침략까지 온갖 가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들에는 공통된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만으로는 수십 개 도시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비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야는 문자 기록을 남겼지만 정작 자신들이 왜 무너졌는지는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글이 아니라 땅과 하늘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도시가 아니라 그 주변의 자연에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동굴의 석순과 호수 바닥에 퇴적물을 파고들었습니다. 석순은 빗물이 스며들며 한 겹씩 자라기 때문에 나이테처럼 과거의 강수량을 품고 있습니다. 호수 퇴적물도 비가 많던 해와 가물던 해의 흔적을 층층이 쌓아둡니다. 이 자연의 기록을 읽어내자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야 도시들이 무너지던 바로 그 시기에 이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03년 과학자 게랄트 하우크 연구진은 베네수엘라 앞바다 카리아코 분지의 퇴적물을 분석했습니다. 퇴적층 속 티타늄 함량은 강수량을 알려주는 지표인데 서기 800년에서 900년 사이 그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여러 차례의 극심한 가뭄이 수십 년 간격으로 이 지역을 덮친 겁니다. 2012년에는 벨리즈의 동굴 석순을 정밀 분석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서기 800년 이후 강수량이 길게 줄어든 구간이 마야 도시의 쇠퇴 시점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별도의 강수복원 연구에서는 가장 심했던 시기에 연 강수량이 평소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가뭄은 추측이 아니라 측정된 사실이 되었습니다. 가뭄이 왜 그토록 치명적이었는지 알려면 마야의 물 사정을 봐야 합니다. 남부 저지대에는 큰 강이나 호수가 드물었습니다. 마야인들은 빗물을 거대한 저수조에 받아 건기를 버텼습니다. 도시가 클수록 그 많은 사람을 먹일 물과 식량은 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습니다. 비가 몇 해만 내리지 않아도 수만 명을 지탱하던 체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저수조가 바닥을 보이면 도시는 며칠이 아니라 다음 우기까지 몇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큰 도시일수록 그 부담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거운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그때 그렇게 오래 비가 멈췄을까요? 가뭄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북쪽 유카탄 반도의 도시들은 같은 시기 같은 가뭄 속에서도 한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치첸 이트사 같은 도시는 오히려 그 뒤에 전성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버텼다면 가뭄은 방아쇠였을 뿐 전부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남부 저지대만 유독 약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답은 마야인 스스로가 땅에 새겨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도시를 짓고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의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마야인들은 신전과 광장을 새하얀 석회로 발랐습니다. 그 석회 반죽을 만들려면 석회암을 불에 구워야 했고 그 불을 피우는데 막대한 나무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늘어나는 인구를 먹일 밭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숲을 베어냈습니다. 온두라스의 도시 코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번성하던 이 도시 주변에서는 무리한 개간으로 산비탈의 흙까지 빠르게 깎여나간 흔적이 발견됩니다. 수백 년에 걸쳐 도시 주변의 울창한 정글은 점점 헐벗은 땅으로 변해갔습니다. 문제는 숲이 목재 창고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숲은 땅의 물을 빨아올려 공기 중으로 내뿜고 그렇게 구름과 비를 부르는 거대한 펌프였습니다. 그 숲을 걷어내자 땅은 더 메마르고 더 뜨거워졌습니다. 일부 연구는 삼림 파괴만으로도 이 지역 강수량이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를 키우려 숲을 없앴는데 그 행위가 도시를 먹여 살리던 비를 스스로 밀어냈습니다. 비를 부르던 숲이 사라진 자리에는 마른 바람과 뜨거운 땅만 남았습니다. 번영이 자기 손으로 가뭄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헐벗은 땅에서는 비가 와도 흙이 빗물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비옥하던 표토가 깎여 나가면서 같은 밭에서 거두는 곡식은 갈수록 줄었습니다. 인구는 정점을 찍었는데 그들을 먹일 땅의 힘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긴 가뭄까지 겹치자 식량은 빠르게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발굴된 이 시기 사람들의 뼈에서는 영양실조와 질병의 흔적이 늘어납니다. 풍요롭던 도시가 안에서부터 야위어 간 것입니다. 굶주림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뜨립니다. 먹을 것이 줄자 도시 사이의 다툼은 격해졌습니다. 이 시기 비석과 유적에는 전쟁과 파괴의 흔적이 부쩍 늘어납니다. 마야의 왕은 신과 백성을 잇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비를 부르고 풍요를 보장하는 것이 왕의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식을 치러도 비가 오지 않자 왕의 신성한 권위에 금이 갔습니다. 백성이 등을 돌리고 도시를 떠나면서 왕을 정점으로 한 질서 자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판에서는 서기 822년을 끝으로 왕의 기록이 멈춥니다. 한 왕조의 긴 역사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비석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마야의 붕괴를 하나의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랜 가뭄이라는 외부의 충격 위에 삼림 파괴와 토양 고갈이라는 자초한 위기가 겹쳤습니다. 거기에 인구 과잉과 전쟁, 왕권의 붕괴가 서로를 밀어내며 속도를 더했습니다. 어느 하나만 있었다면 견뎠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몰아쳤다는 점입니다. 여러 개의 방아쇠가 한꺼번에 당겨졌고 그 무게를 남부 저지대는 끝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마야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마야 문명이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것은 남부 저지대의 거대 도시들과 그 정치 질서였습니다. 마야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 흩어졌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쪽의 도시들은 그 뒤로도 한동안 전성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중앙 아메리카에는 수백만 명의 마야 후손이 자신들의 언어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야 연구는 지금도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2018년 과학자들은 과테말라 정글에 레이저 측량 기술인 라이다를 비췄습니다. 라이다는 빽빽한 나무를 뚫고 그 아래 지형을 그려냅니다. 그 결과 정글 밑에서 수만 개의 건물과 도로, 농경시설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정글에 가려 한 세기 넘게 보이지 않던 도시의 진짜 크기가 단숨에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던 인구는 크게 올라갔습니다. 전성기 남부 저지대에는 700만에서 1100만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만큼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1000만 명이라는 숫자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서울과 인천 인구를 합친 만큼의 사람들이
큰 강도 없는 정글 한복판에 모여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도시들이 100년 사이에 거의 비었습니다. 비석의 날짜로 보면 어떤 지역은 한 세대 만에 인구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숲은 더 빨리 사라져야 했고 땅은 더 빨리 메말라야 했습니다. 번영의 규모가 곧 위험의 규모였습니다. 문명이 정점에 오른 그 순간이 추락이 시작된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마야의 이야기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야만인이 아니라 당대 가장 앞선 과학과 도시를 일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문명조차 자신이 딛고선 환경을 너무 깊이 갉아먹자 그 환경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가뭄은 하늘이 내렸지만 그 가뭄을 견딜 수 없는 땅을 만든 것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마야는 어리석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 크게 성공해서 그 성공의 무게를 땅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숲을 밀어 도시를 키운 선택이 그 도시를 끝내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야는 가뭄이라는 외부 충격과 삼림 파괴라는 자초한 위기가 겹치며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인구 과잉과 전쟁, 왕권의 붕괴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야인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후손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1000년 전 가장 앞섰던 문명이 자기 발밑을 무너뜨린 기록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조용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문명을 떠받치는 땅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사라진 세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상한 지구였습니다.